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이틀 전에 치러진 총선 정리 2일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 해봤자 또 제가 좀 아쉬운 걸로 가겠죠. 단 이번에는 저번 방송의 애프터 서비스 격으로 친일 반민족 후보 11명을 제거하라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거를 상당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떨어질 사람이 당연히 떨어졌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정진석을 떨어뜨렸어요. 정진석. 공주부여 청량에, 이 앞에부터 1위부터 이렇게 나경원, 정진석, 성일종, 박진, 박민식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박민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역사는 반복된다를 쓰면서 박민식 장관을 떨어뜨리면서 제가 저격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격 출마는 못했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의뢰 진성준 후보께서 이 박민식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 다음 여기 박진, 이것도 서대문 을에서 떨어졌죠. 대신에 성일종, 여기 나경원, 요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작을 그리고 충남 서산 태안에서 붙었습니다. 동작을에 나경원이 붙은 거는 지난 작년 3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안철수와 함께 좀 윤석열로 의해서 이제 제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되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46명이 막 연팔장을 써가지고 나경원한테 들고 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정서가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맞상대인 유삼영 후보가 좀 약하지 않았냐, 제가 생각할 때에. 유삼영 후보가 좀 약했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나경원은 붙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 이 사람은 그냥 검사 출신이고 대전을 요번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싹쓸이 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여기 태영호, 이건 당연히 구로을에서 윤건영 의원에게 한방 당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도태우가 대구 중랑구에서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김기웅 후보에게 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요, 이 김기현이가 됐거든. 내가 이거 좀 짜증납니다. 이 가가멜을 또 봐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이 듭니다. 가가멜이잖아, 가가멜. 그 다음에 여기 정승연 후보, 이재명 후보를 고소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장예찬 후보는 백주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8%가 9%밖에 못 받아서 선거비도 한 푼도 보전 못 받게 되는 가장 불쌍한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지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할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댔지. 이준석이를 보고 니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준석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예찬이는 떨어지고, 참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사 우물에 침 뱉지 말라. 왜냐하면 돌아오다가 자기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예. 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잘 보세요. 이 양곡관리법 2023년 4월 달에 5월 16일에 간호법, 12월 1일 날 그 다음에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 다 거부했거든. 민주당에서 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을 전부 다 거부했거든. 그 다음에 쌍특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사법, 그 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이거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 그 다음에
제일 심했던 게 이겁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이거 쌍특검 재의결 2월 달에 재의결을 했는데 또다시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이 그 찬성을 해야 특검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총선에 우리가 범야권 200석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200석이라는 게 꿈의 숫자여서 그렇지 쭉 가다 보니까 192석에서 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200석에 국민의힘이 101석이 있어야 되거든. 100석이 아니라 101석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를 무력화 시키려면은 101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8석이 있는 거는 7석이 플러스 돼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192석은 어쨌든 역사적인 승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나 아쉬운 두석, 여러분, 너무나 아쉬운 의석 두석,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서울, 여러분 뭐야? 서울 도봉구 갑에 안귀령, 김재섭, 여러분, 이 김재섭 의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국민의힘의 젊은 사람으로서 그 MZ 세대를 표방한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도봉구에 살고 있다. 뭐 3대조 할아버지부터 도봉구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규령 후보는 도봉구에는 솔직히 듣보잡이죠. 안규령 후보는 아나운서 출신이고 모두 잘했지만은 그 도봉구민으로서는 좀 낯선 존재였습니다. 인재근 후보가 그 도봉구민을 이렇게 뭐 김재섭 후보 운동하는 사람 말로 들어보면 도봉구민을 무시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윤오 정당이 어디야? 녹색정의당. 여기 보세요. 내가 정의당 때문에 했잖아요. 2882표. 표 차이가 얼마입니까? 1098표. 무려 2배 넘는 숫자를 이 녹색 정의당이 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녹색 정의당이. 이거만 없었어도 여기 여러분 마포갑에 배신자 조정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으로 간 새끼 아닙니까? 여기 이지은 여러분 이거 총경 출신 이지은 총경이 599표 차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599표 차. 그런데 여기 김혜미 후보 녹색정의당 여기 2033표 무려 3배 가까운 표를 이 녹색정의당에 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그런데 정작 심상정이는 여기 내가 작게 해놨어. 정기 은퇴서는 통절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 사죄는 무슨 사죄? 이 두석 어떡할 건데? 마포구 갑의 안규령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마포구 갑의 이지은 후보, 도봉구 갑의 안규령 후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잘 봐주십시오. 추윤 갈등 2라운드. 여러분,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그 법무부 장관 추다르크 우리 추미애 후보하고 어디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정면 대결을 약 1년 가까이 하던 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그 추다르크는 그 나와서 요번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끝나지 않았다. 추미애가 여야 통틀어 최다선인 6선을 했어요. 96년도에 초선, 2000년에 재선, 그리고 2008년에 3선, 2012년에 4선, 2016년에 5선, 여러분. 그리고 2020년에 출마를 안 했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해서 6선입니다. 그래서 6선을 했기 때문에 이 혁신의장 필요하다. 이 이제, 여러분, 아마 윤석열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4명이 아주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일단은 지가 괴롭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개양을 해서 자기가 아끼는 신복 원희룡 검사를 냈는데
원희룡 검사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성을 해서 지가 지 대선 때, 그 다음 지방선거 때 잘 부리묶고 쫓아낸 이준석이가 다시 당선됐죠. 그 다음에 하남시 을에서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조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요 4명이 당선된 것이 윤석열에게는 너무나 뼈아프다. 요 4명이 당선된 거예요. 요 4명을 당선 안 시키려고 이재명 계양을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추미애 하남시에는 지 호위 무사인 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화성을에는 공영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공영훈은 뭐 지가 넣은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든 이준석을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조국 후보는 출마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마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192석에는 그 4명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쌍특검에 열광적으로 달라드는 그 4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4명이 이제 윤석열의 올 12월 탄핵을 목표로 뜁니다. 추윤 갈등 2라운드. 여러분, 추윤 갈등 2라운드. 추미애 국회의장 가능성에 주저하지 않겠다. 6선 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경태, 그 다음에 주호영,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누굽니까? 추미애, 그 다음에 시흥을의 조정식. 이렇게 4명이 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저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지지합니다. 당연하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죠. 근데 조정식은 누가 봐도 그냥 사무총장감이에요. 사무총장감. 예, 그러니까 조정식은 나중에 하든가 하고, 앞에 2년, 이 윤석열하고 정면 대결한 2년은 추다르크가 해야 윤석열을 탄핵 심판도 가능하고, 우리가 개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지는 추윤 갈등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안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산, 이번 총선이 주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 내일 제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